안녕하세요, 제이슬로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몰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거는 지난 시간에는 몰입이 왜 중요하고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그러면 그 몰입이라는 것, 그리고 그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무의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몰입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필요한 어떤 요소는 무엇일까, 그런 걸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리고 느낄 수 있는 무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예전에 한참 그 예술 계통 전문가들에게 많이 영감을 주었던 미국의 유명한 기타리스트인 앤소니 웰링턴이라는 뮤지션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얘기했었던 의식의 4단계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론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예술을 하거나 뭐 꼭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스포츠 선수라든지 뭔가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문가가 되어가는가,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총 4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무의식적 무지입니다. 그러니까 unconscious unknowing인데, 무의식적 무지는 본인이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배운 것도 없는 단계. 그 해당 그 이론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처음에 기타 장난감을 받고 막 너무 행복하게 그걸 가지면서 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아이가 느끼는 행복감과 그리고 취하는 행동 자체는 무의식적인 거죠. 근데 행복 지수도 가장 높아요. 근데 대신에 행복 지수는 높지만 실질적으로 아웃풋되는 결과물은 뭐 들을 수 없는 수준의 그런 것들이겠죠. 연주라고 볼 수 없는. 그러니까 단지 그냥 본인이 어디서 영상 매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었던 음악이라고 할 수 없는 그냥 어떤 행위 자체의 즐거움을 갖게 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가 conscious unknowing입니다. 그러니까 conscious unknowing은 의식은 이제 가지고 있어요. 아, 내가 기타를 배우고 싶구나, 아니면 내가 춤을 추고 싶구나.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인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보고 독학을 하거나 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하지만 unknowing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그런 기술에 대한 습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그 단계를 목적만 있고 실질적으로 그걸 행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나 테크닉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conscious knowing입니다. 그러니까 의식도 있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알아. 그리고 본인이 어느 정도, 뭐 지금 이제 춤 얘기를 하는 거니까 춤 기술들도 할 줄 알고, 뭐 배틀도 나가고, 뭐 어쩌다 한 번씩 우승도 한 번 하고, 뭐 그런 단계에 있어. 근데 그 단계에 있긴 하지만 사람들의 움직임이 들쑥날쑥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음악에는 내가 추기 어렵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춤이 무엇인지 고민을 많이 아직도 흔들린다던가, 뭔가 그런 단계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최종 단계는 unconscious knowing입니다. 그러니까 무의식 중이지만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마스터링은 되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앤소니 웰링턴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진짜 마스터는 무언가를 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마치 무의식인 거죠. 의식이 없는데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뭐 얼마 전에 뭐 흑백 요리사 그런 요리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만약에 되게 유명한 셰프들이
재료들을 가져와 가지고 재료 손질을 하는데, 뭐 물론 어떤 요리를 하기 위해서 레시피를 짜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하다못해 되게 간단한 뭐 양파를 손질한다던가 이런 걸 할 때에는 의식을 갖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나 양파 손질해야지 라고 입력만 되면 알아서 정말 정교하게 손질이 되는, 마치 기계처럼. 그러니까 기술 습득은 이미 너무 마스터링 되었고, 하지만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구체적인 플랜은 없는 거예요. 그냥 한다. 그리고 결과물은 그냥 바로 나오는, 아웃풋이 되는 그런 단계를 마지막 4단계 conscious knowing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의식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계속 생각했었던, 그러니까 제가 길게 풀어서 얘기했지만 자꾸 뭐 엘리베이터 아니라던가 지하철 아니라던가 뭐 횡단보도를 기다린다던가 그런 상태에서 내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음악만 들었을 때 왜 그때는 움직임이 실제 움직임은 아니죠.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멋진 춤이 나왔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는 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음악을 잘 들을 수 있었고, 춘다는 의식이 방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온전히 내가 음악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실제로 몸을 움직이면 힘이 든다던가, 아니면 그날의 컨디션이 있다던가, 아니면 그 상황에는 누군가 내 움직임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이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무의식적인 단계에서의 그 춤, 그러니까 머릿속 안에서만 있는 실제 하는 춤은 아니지만 그 춤이 그렇게 멋지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무의식에 대한 얘기였고, 근데 그 무의식이 매번 잘 나오지 않더라. 그럼 지금 당장 나의 단계, 아까 4단계 중에 우리는 대부분 3단계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3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4단계에 유사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몰입이었죠. 근데 그 몰입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플로우라고 하는데, 우리가 흐름을 얘기할 때 플로우, FLOW, 플로우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몰입한다는 의미에서의 플로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로우를 위해서 몇 가지 필요한 단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의식의 4단계에서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기술의 습득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충분한 기술이 습득이 돼야죠. 근데 대부분의 뭐 지금 프리스타일을 하시는 분들은 기술에 대한 습득은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선택입니다. 선택. 그러니까 선택이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배틀을 나가서, 아니면 지금 잼을 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가 지금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춤을 추거나, 아니면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몸에서 나온 대로도 할 수가 있는데, 춤이란 게 참 그래요. 맹목적으로 그냥 막 움직이면 때로는 잘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잘 나올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너무 많은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너무 랜덤하게 내 춤이 나오는 게 싫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감 있는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몰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그런 것들을 강제적으로 한 지점을 목적의식을 조금 더 뚜렷하게 해서 뭔가 춤을 추면, 선택을 하고 움직이면 뭔가 춤이 흔들리지 않고 잘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조금 설명을 드릴 시간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신뢰입니다. 신뢰. 예를 들어서 신뢰라는 거는 앞서서 뭔가를 선택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잼을 하는데, 나는 오늘 조금 더 웨이빙을 연습을 하겠어. 아니면 혹은 나는 오늘 조금 더 하반신을 위주로 댄싱을 하겠어 라던가, 뭔가 본인이 그때 상황에 맞는 어떤 키워드 혹은 컨셉이 있다면 그 컨셉을 가지고 신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자신이 한 선택에. 근데 그게 되게 어렵죠. 왜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상황, 잼 혹은 배틀이라는 상황이 결국은 우리가 추는 춤이라는 건 추는 사람이 있고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추는 사람이 그걸 소비해주는 보는 관객의 시선을 의식을 전혀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하려면, 몰입을 하려면 그 시선으로부터 본인이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어요.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 추상적이고 사람마다 너무 달라서, 물론 경험도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조차도 어느 정도 추상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신뢰가 되게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춤을 출 때에도 어떤 끝나고 나서의 나의 배틀의 성적보다 더 중요한 걸 저는 흔들리지 않게 내가 춤을 추었나, 그걸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의 댄서분들이 끝나고 나서, 무브가 끝나고 나서 가장 찝찝할 때가 그런 때가 아닐까. 내가 너무 그런 상황이나 남의 시선에 압도돼서 신경을 많이 쓰다가 그냥 춤이 이도저도 아닌 그냥 몸만 헐떡헐떡거리고 그냥 끝나고 나니까 너무 공허한 그 느낌이 아마 가장 싫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의식을 조금 더 내려놓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목표의식을 정해놓고, 그리고 정해놓았다면 그 목표의식을 뚜렷하게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연습을 평소부터 해야 해요. 이렇게 3단계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앞서 대부분의 댄서들이 일단은 뭐 컴페티션, 배틀이 될 수도 있고 뭐 퍼포먼스 대회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상황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드리자면, 마지막 네 번째라고 하기에는 그냥 평소에 이거는 매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시뮬레이션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배틀을 처음 나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 번 나가시다 보면은 이게 그려지잖아요. 내가 일어나서 어떻게 할 것이고, 내 컨디션은 이렇고, 뭐 다른 지역에 이동을 하면 뭐 차 안에서는 이럴 거고, 움직이는 상황엔 이럴 거고, 가면 누구를 만날 거고,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이렇게 이 정도 긴장을 할 거고, 이러면 내가 이렇게 말릴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몸은 이렇게 풀어야지, 뭔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예측을 하라는 거죠. 그래야 흔들리지 않게 본인이 준비한 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 어떻게 보면 궁극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움직임들을 매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타가 높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치를 조금 더 높게 가져가려면 그런 마인드셋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저마다의 준비 방법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시면 확실히 몰입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하지만 몇 가지 제가 아는 것들은 늘 조금 더 뚜렷하게 목표의식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그게 추상적인 방법이 됐든 훨씬 더 뚜렷한 구체적인 어떤 단어가 되었든 구체적인 목표의식이 뚜렷해야 한다와 그걸 잡았으면 흔들리지 말고 그것만을 쫓아서 가야 한다. 때로는 그냥 그 바이브를 즐기는 것도 좋겠죠. 좋은데 참 이게 다양한 주변 상황에 의해서 매번 사람이 즐길 수가 없잖아요. 즐기라는 말들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어떻게 즐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즐기는 거는 사실 즐겨 해가지고 즐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내 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조금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해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즐길 수 없는데 뭘 자꾸 즐기라고 난리야. 지나 편하니까 그냥 즐기고 지는 잘하니까 즐길 수 있겠지. 뭔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경험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뭔가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제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흔들리는 과정을 조금 더 최소화하고 그리고 뭔가 본인이 춤을 추는 단계에 있어서 뚜렷한 결과물들을 매 연습 때마다 조금씩 얻어갈 수 있어야 그래야 뭐든 성장을 해야 뭔가 느는 게 느껴져야 재밌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더 연습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더 연습을 많이 하니까 더 성장을 많이 하고 더 성장을 많이 하니까 또 더 연습하고 싶어지고 뭔가 그런 선순환이 반복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하시는 게 어떨까. 뭐 겨울이 됐더라도 댄스 씬은 너무나도 활발한데 저는 이제 나이를 먹고 어렸을 때 왜 어른들이 뭐 신문을 보고 뭐 사회, 경제, 정치 이런 것들을 왜 보나 했는데 확실히 나이가 드니까 관심을 갖기 싫어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뭐 꼰대 같은 얘기지만 아마 2025년이 되면 어마어마하게 불경기가 될 겁니다.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어린 분들은 피부로 못 느낄지도 모르지만 길 지나가다 보면은 공실률이 높다라는 그런 뉴스들을 한 번씩 보실지도 모르겠네요. 공실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있는 곳도 번화가인데 번화가 속에서도 임대가 나와 있는 공실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제 한눈의 시야에도 엄청 많이 보이는데 이런 불경기가 계속이 되면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게 예술계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 국가 정부 차원에서도 예산을 깎으면 그런 것들이 바로 타격이 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활발하게 뭐 소규모로도 계속 진행이 되면은 당연히 너무나 좋겠지만 큰 타격이 없이 무사히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에 오히려 예술계통이 타격이 클 수도 있다라는 게 저의 예측입니다. 그리고 당장에 지금 여러분들의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지면 이게 인심도 곳간에서 나온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주머니가 풍족해야 마음도 뭔가 긍정적으로 먹을 수 있고 춤도 즐거운 마음으로 출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잘 되지 않는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올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뭔가 그쵸, 뭐 미국 뭐 대통령도 바뀌고 전 세계적으로 전쟁도 계속 일어나고 장기화 될 것 같고 블라블라블라. 아무튼 노파심에 나오는 얘기면 참 좋겠지만 아마 불가피하게 좀 타격들을 많이 입지 않으실까. 그리고 뭔가 제 주변에 30대 40대 나이가 들고 실제로 경제적인 활동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많은 분들도 어려운 시기들을 무사히 좀 잘 헤쳐나가셨으면, 어떻게 된 게 코로나 때보다도 더 어렵다고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조금씩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현명하게 이 상황들을 잘 이겨내시고, 그 와중에도 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들을 잘 유지하셔가지고 킵댄싱 하시기 바랍니다.